지난해 독감 백신 접종을 건너뛰었던 이재현 씨. 올해는 독감이 크게 유행할 거란 뉴스를 접하고 서둘러 병원을 찾았습니다. 또 독감이 되게 유행이라는 얘기 많이 들어가지고 제가 안 맞아가지고 애한테 혹시 또 뭔가 또 감염이 되거나 이럴까 봐. 독감 바이러스 유전체는 8개의 조각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2009년 신종플루 대유행 때처럼 유전자 조각이 크게 바뀌는 대변이가 일어날 경우 기존 독감 백신은 사실상 무용지물이 됩니다. 하지만 올해 유행하는 K변이는 유전자 한 조각의 일부가 바뀐 소변이에 해당합니다. K변이는 백신 표적인 J변이에서 파생됐기 때문에 기존 백신으로도 상당 부분 예방이 가능합니다. 실제로 영국에서 발표된 연구에서도 올해 제조된 백신이 K변이에 대해 어린이 입원 위험을 75%, 성인은 40% 줄이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질병청도 백신이 독감 감염을 완전히 예방할 수는 없어도 중증으로 진행되는 걸 막는 효과는 충분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미스매칭이 있다고 하더라도 항원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다른 면역계의 기전들이 영향을 주어서 효과를 나타내기 때문에 조금 더 심한 형태로 진행하게 될 위험을 높게는 한 50에서 60% 정도 낮춰준다라는. 백신 접종률은 여전히 정부 목표치보다 낮습니다. 65세 이상은 80만 명, 어린이는 50만 명이 더 접종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전문가들은 이번 유행이 내년 4월까지 길게 이어질 수 있는 만큼 지금이라도 백신 접종을 서둘러야 한다고 조언합니다. KBS 뉴스 박광식입니다. 입원 중인 초등학생 독감 환자입니다. 열이 좀처럼 떨어지지 않아 학교도 못 가고 있습니다. 좀 열이 많이 난다고 해가지고 좀 낮에 하원하고 이제 병원 진료 받는데 독감으로 확진이 돼가지고. 밀폐된 교실에서 생활하다 보니 같은 반 친구들도 잇따라 독감에 걸리고 있습니다. 같은 반 친구도 감기를 심하게 걸려서 1일 안 했어. 지난주 외래 환자 1000명당 독감 의심 환자는 50.7명으로 일주일 만에 2배 이상 늘었습니다. 지난해 같은 시기와 비교하면 12배 이상 폭증해 올겨울 독감이 대유행 조짐을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 초등학생 환자가 1000명당 138.1명으로 가장 많았고 다음은 영유아, 청소년 순으로 유행이 확산하고 있습니다. 밀폐된 공간 내에서 아이들이 기침을 하게 되고 이 독감의 경우에는 비말 감염으로 전파가 되다 보니 1, 2m 이내에 많은 아이들이 모여 있으면서 감염이 되는. 소아 청소년층에서 시작된 독감 유행은 손주들을 돌보는 고령층까지 확산할 가능성이 큽니다. 고령일수록 독감에 걸리면 폐렴 등 합병증 위험이 높아 치명률이 급격히 올라갑니다. 65살 이상 노인의 독감 백신 접종률은 무료인데도 아직 70%에 미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반드시 백신 주사를 맞고 손 씻기와 마스크 착용 등 기본적인 예방 수칙을 철저히 지켜야 독감을 예방할 수 있다고 전문가들은 조언합니다. KBS 뉴스 박광식입니다. 오늘 이슈대담에서는 최근 급증하는 독감 상황과 지역사회 대응 방안에 대해 김해시 보건소 허목 소장과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소장님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소장님, 이번 독감 유행이 예년보다 더 빨리 찾아왔다고 하더라고요. 네네네. 지금 독감 상황이 어떻습니까? 지금 이제 보도에 따르면 한 두 달 정도 앞당겨진 걸로 좀 되어 있는데 보통 통상적으로 12월에서 1월 사이 4, 5월에서 두 번의 피크가 있거든요. 근데 이게 이제 코로나를 거치면서 이게 좀 흐트러진 부분이 있습니다. 근데 올해의 경향을 보면 10월 17일 날 독감주의보가 발효가 됐는데 예년보다는 굉장히 빠른 추세고 질병관리청의 통계에 의하면 지난 10년간 가장 빠르고 가장 급속하게 증가하고 있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특히나 어린이와 청소년 환자가 많다고요? 네네. 이게 이제 독감 환자들이 원래가 청소년이나 영유아가 많습니다. 원래 이제 7세 12세 사이 군이 가장 많고, 그 다음에 1세에서 6세 사이가 많고, 그 다음에 또 14, 18세가 많은데, 이 연령군들이 이제 주로 자기들은 크게 이제 질병이 중하지 않은 상태에서 많은 바이러스를 배출하게 되고, 또 그러다 보니까 또 활동력도 높고 해서 많은 지역에서 전파원이 되고, 아마 이 와중에 많은 부모님들과 어르신들이 고생하신 걸로 알고 있어서 이 부분에 대한 대책은 향후에 좀 논의가 돼야 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면 지금보다 독감이 더 확산될 가능성도 있다고 보시는지요? 지금은 이제 피크가 온 상태는 아니고요. 이제 실제 계절이 지금 며칠 전에 추워졌습니다만 이제 기온 변화가 심해지고 겨울철이 되면 실내 활동도 많아지고 당연히 이제 늘어날 가능성이 되는데 이게 우리 예상으로는 예년보다는 더 급증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 방역 당국에서는
긴장을 늦추지 않고 예방 접종률 높이기 이제 최선을 다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네, 그럼 어떻게 막을지에 대한 얘기를 좀 더 해보겠습니다. 네네. 독감 확산을 막기 위해서 우리가 먼저 무엇을 해야 할까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제 접종을 좀 서둘러야 된다. 이 접종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가 이제 영유아도 마찬가지고 적기 접종이라는 게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보통 10월 중순부 시작되면 10월 달에 접종이 시작되니까 보통 9월 말에 10월 11월 초에 학생들이나 영유아들은 접종을 좀 가능한 서둘러 주는 게 좋겠다 말씀을 드리는 거고. 그다음에 이제 혹시라도 집에 그런 애들이 생겼을 때 가족들이 방역 수칙을 잘 지킨다든지 또 특히 출퇴근 자녀를 돌보는 경우에는 자녀가 호흡기 증상을 보이면 당연히 마스크를 써야 되고요. 또 식사 코로나 때 우리 기억나시잖아요. 그런 패턴으로 정리하시면 좋을 것 같고 출퇴근하실 때도 자기 직장에 갔을 때도 가족 중에 주변에 환자가 있으면 마스크를 쓴다든지 해야 될 것 같고 그다음에 결국은 규칙적인 식사라든지 손 씻기, 거리두기 이런 부분들은 코로나 때 문제가 아니라 일상적인 방역 수칙으로 좀 자리 잡아야 네. 독감이 조금 진정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일단은 65살 이상 그리고 13세 이하 예. 어린이는 네네. 접종이 무료인 상황이죠. 그렇죠. 예. 그렇죠. 예. 현재 예방 접종 참여율은 어느 정도나 됩니까? 저희들이 보기에서는 이제 경남 전체가 보면 접종률이 많이 떨어집니다. 예년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지금 보면 한 전국 14위 정도 하고 있는데 어르신들은 한 경우에 70, 한 4, 5% 정도 될 것 같고 학생들은 한 60%에 이르지도 못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이제 경남도 전체 입장에서 보면 이제 좀 접종을 더 캠페인을 좀 더 서둘러야 될 것 같고 또 도민들도 좀 적극적으로 협조를 해야 될 것 같다 말씀드리고 지금 그 시군에 따라 차이가 있거든요. 근데 군 단위는 많이 올라갔는데 우리 창원이나 진주나 우리 뭐 대도시 지역 중심으로는 아직까지 미진한 상태에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캠페인이 많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혹시 청년층이나 중장년층도 네. 독감 예방 접종을 맞았을 때 이득이 좀 있습니까? 당연히 비용 편익이 효과가 있죠. 그래서 저희들은 우리가 보통 이제 가면 접종비가 3만 5천 정도 하는데 우리 13세 미만, 65세 이상만 이제 무료이기 때문에 그 중간 연령층들은 관심이 없거나 맞아요. 근데 안 맞아도 된다 생각하시는데 맞습니다. 특히 이제 만성질환, 고혈압, 당뇨나 고지혈증, 특히 암 환자거나 특히 항암 중인 사람은 꼭 맞아야 됩니다. 맞아야 되고 그다음에 이제 내가 활동이 많거나 사회생활이 바르신 분들은 접종하시는 게 훨씬 이득이 크니까 가능한 한 좀 맞을 수 있도록 해주시면 더 좋겠습니다. 네. 그런데 소장님, 네. 예방 접종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독감에 걸리기도 하고 네네네. 또 독감에 걸렸는데 재감염되는 그런 네. 사례들도 있더라고요. 네네. 이건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이제 해마다 이제 그 독감 바이러스 이제 백신을 만들 때는 그 반대편에 있는 남반구의 어떤 유행 균주를 막 가지고 예측을 하거든요. 그 예측력이 떨어졌을 때는 혹시 그런 경우가 발생하는데 특히 올해는 H3N1, N2가 유행하기 때문에 그 일치되어 있는데 불구하고 그런 경우가 있는 건 뭐냐면 접종 시기가 늦었거나 또 접종을 했다 하더라도 본인 스스로 항체가 덜 형성됐거나 그럴 수도 있고요. 또 하나는 직접 항체가가 떨어지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있을 수 있다는 전제를 드리는 거고 이전에 코로나 때 그런 말이 많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백신을 만든다고 해서 감염이 안 되는 게 아니라 주로 위중증이나 사망을 막는 목적이 있다. 그래서 불신을 할 필요는 없다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끝으로 네. 우리 일상생활에서 네. 실천할 수 있는 어떤 독감 예방법이 있다면 소개를 좀 해주실까요? 예방법은 당연한 이제 규칙적인 생활이겠죠. 그래서 이제 평소에 그 밥을 잘 드신다든지 또 우리가 또 비만하지 않도록 체중 관리를 한다든지 평소 가지고 있는 질병들 관리를 잘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우리가 그 집의 실내 특히 밀폐된 공간 추워지면 문을 다 닫고 있잖아요. 그래서 환기를 한 번씩 시키는 게 좋겠다 말씀드리고 그리고 이제 환자가 생길 때는 당연하게 마스크를 쓰는 게 모든 사람이 마스크를 쓰는 시대는 없어야 되겠지만 제가 집에 본인이 증상이 있거나 가족 중에 가까운 지인이 증상이 있을 경우에는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하고 상대방에도 알려주고 내가 그럴 가능성이 있으니까 좀 멀리 해달라고 네. 거리두기를 해주는 게 훨씬 더 바람직한 예방법이 되겠습니다. 네, 소장님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너무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최근에 일교차 큰 날씨가 이어지는 가운데 어제부터는 아침 기온도 뚝 떨어졌습니다. 건강관리에 한층 더 신경을 써야 할 시기인데요. 특히 독감 환자 급증세가 심상치 않습니다. 독감 대유행이 우려되는 올 겨울 어떤 점을 특히 조심해야 하는지 동아대학교 한성호 가정의학과 교수와 함께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예, 교수님 어서 오십시오.
네. 오랜만이었습니다. 뭐 지금 아이건 어른이건 독감 확산세가 심상찮아요. 예년보다 뭐 2달 가까이 빨리 시작이 됐다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데 갑자기 이렇게 빨리 확산된 이유부터 좀 분석을 해보죠. 독감이 예년보다 이렇게 빠르게 시작된 것은 일단 코로나19 이후에 사회적 거리두기나 마스크 착용이 해제되면서 이제 전반적인 집단 면역이 떨어졌다. 이게 큰 이유라고 볼 수 있고요. 그리고 이제 학교나 직장 그리고 학원 같은 밀집 공간에서 활동이 완전히 정상화되면서 감염의 경로가 늘어났고 특히 올해 이제 평년보다 빨리 온도가 떨어졌어요. 기온이 떨어지고 그리고 낮은 습도 그리고 큰 일교차 같은 경우는 이 바이러스가 딱 좋아하는 환경입니다. 아, 그래요? 그럼 거기에다가 이런 것들 거꾸로 우리 사람들한테는 면역력을 떨어뜨리기 때문에 이러한 것들이 여러 가지 복합적으로 해서 이게 2달 일찍 발발한 것 같습니다. 뭔가 자연 환경적인 그런 뭔가 이유도 있을 수 있지만 그것보다는 우리 이제 사회적인 그런 거리두기라든지 조금 이제 위생에 대한 좀 떨어졌다는 거죠.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감염 경로가 다양해지고 빨라졌다. 예, 맞습니다. 결국 우리가 막을 수 있었다는 의미로도 또 들리기도 합니다. 그렇죠. 우리도 충분히 예방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아쉽네요. 근데 지금 최근에 독감 의심 환자가 지난해보다 뭐 10배 넘어요. 12배까지라고 하는데 이 정도면 최근 10년 이내에서는 최대 유행을 지금 전망을 하고 있는데 지금 확산 추이는 어떻게 보십니까? 현재 외래 환자 1000명당 독감 의심 환자가 50명이 넘었습니다. 유행 주기보가 6.5명이니까 훌쩍 뛰어넘은 거죠. 그러네요. 작년에 같은 기간에 따르면 4명이었는데 거기에 비하면 12배나 늘은 건 사실입니다. 근데 문제는 이제 독감이 정점으로 가는 것이 올해 12월부터 내년 2월에 평소에 그때가 가장 독감이 유행하는 시기거든요. 그때가 남아있기 때문에 확진자 수는 훨씬 더 늘 가능성이 높습니다. 현재 상황은 대규모의 유행기에 진입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럼 아직 어찌 보면 이제 시작도 안 한 시기라고. 이제 그렇죠? 막 이제 번지는 거죠. 확산되고 있고 요즘 너무 심한 게 어린이집에 아이들이 절반이 독감 때문에 못 나올 정도로 그러니까 지금 뭐 초등학생뿐만이 아니고 영유아들까지. 그리고 지금 소아청소년들 중심으로 이렇게 또 많이 확산되는 이유는 또 어떻게 보십니까? 기본적으로 소아청소년들은 독감에 대한 면역력이 떨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학교나 학원 같은 밀집된 공간에서 장시간 또 같이 생활하기 때문에 감염이 되기 쉽고요. 특히 이제 어린이들이 아파도 잘 참아서 열심히 놉니다. 그러니까 증상이 있어도 활발히 움직이고 마스크 착용은 성인보다 훨씬 더 잘 안 하죠. 그렇기 때문에 전파를 훨씬 더 촉진하게 되고요. 또 요즘같이 이제 날씨가 너무 추워지니까 난방을 하게 되고 환기를 안 합니다. 환기를 하지 않음으로 인해서 더욱더 이 감염의 확산은 더 심해지게 되는 것이 정상입니다. 시기적으로 이제 뭐 막 11월이 됐으니까 뭐 금방 낫겠거니 하시는 분들도 꽤 있는 것 같아요. 아직 날씨가 뭐 그 정도로 막 춥지는 않으니까 그렇죠. 이렇게 아무래도 긴장감이 좀 떨어진 것들도 하나의 원인이지 않을까 싶어요. 근데 문제가 여기 독감 외에도 코로나19 여전하고요. 그리고 호흡기 세포융합 바이러스 RSV라고 얘기를 하던데 지금 이 세 가지가 다 걱정입니다. 그리고 이 세 가지가 동시에 유행하는 트리플 엔데믹까지 좀 걱정이 되는데 이건 어떻게 좀 봐야 될까요? 지금 사실 이 모든 바이러스들이 호흡기 감염 바이러스입니다. 이 바이러스들이 동시에 유행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고요. 이게 이제 모든 호흡기 감염의 이 바이러스들이 중증화를 일으킬 수 있어서 만약에 동시에 유행할 경우에는 우리나라 의료 시스템에 과부하가 걸릴 확률이 굉장히 높아집니다. 특히 이제 영유아 고령층 면역 저하자들이 이러한 호흡기 감염의 중복으로 많이 감염이 된다면 이게 위험성이 굉장히 커지기 때문에 예방접종이나 마스크 같은 개인 방역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이제 한 환자가 동시에 걸릴 수도 있는 거예요? 당연히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럼 RSV와 뭐 독감 또는 코로나19 같이. RSV는 우리 흔히 말하는 감기 바이러스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뭐 감기, 독감, 코로나는 동시에 걸리는 환자도 실제로 있습니다. 그렇군요. 증상 훨씬 더 심하죠. 그러면은 이제 우리가 상상하기 힘든 정도의 또 왜냐하면 어른들 중에 지금 열이 38, 9도 되신 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런 분들은 뭐 하나의 이유일 수도 있겠지만 동시에 감염됐을 가능성도 있다는 되지 거예요. 못하죠. 그래서 또 특히 이제 면역 저하자나 진짜
영유아 노인들은 조심하셔야 될 예. 때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군요. 일단 독감 예방으로 얘기를 가보면 역시나 뭐 코로나도 마찬가지지만 이제 백신의 중요성. 예. 근데 이거 저 독감 백신이 병원에 가면 3가와 4가 두 가지가 예. 있어요. 요건 이제 어떤 차이가 있고 어떤 백신을 맞아야 하는지는 이제 의료진 판단인지 어떻게 됩니까? 그렇지만 이제 예. 일반적으로 독감 백신이 3가, 4가 정도는 이제 시청자분 예. 알고 계십니다. 3가는 A형 2종 그리고 B형 1종이 포함되어 있고 예. 4가는 여기에 추가로 B형 1종의 아. 예방 효과를 가지고 있는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더해진 거군요. 예. 예. 그런데 과거에는 유행 가능성을 넓히기 위해서 4가까지 포함된 이 접종을 주로 했는데 예. 최근 몇 년 동안 4가형에 속하는 그 B형 한 종류는 거의 유행을 하지 않았고 앞으로도 아. 유행하지 않을 것이라 예. 예측을 하고 있어서 요즘에는 다 4가 접종이 아니라 3가 접종으로 충분하다고 하는 것이 세계적인 추세입니다. 예, 그래서 예. 유행하지 않은 균주는 포함할 필요가 없다 해서 3가를 주로 맞는 것이 대세이고요. 예. 근데 제일 중요한 것은 어떤 걸 맞는 것보다 지금 빨리 맞는 게 제일 중요할 것 같습니다. 빨리 맞아라. 빨리 맞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 독감 키트 있지 예. 않습니까? 예. 이것도 뭐 A형 이렇게 써 있는 것들이 있던데 이것도 이제 신속 항원 검사 일종인 거죠. 그렇죠. 요 정확도는 어느 정도입니까? 보통 한 80%에서 90% 전후를 말하는데요. 예. 여기에서 양성이나 음성이라고 해서 안 나온다고 해도 독감이 아니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죠. 예, 예. 그렇기 때문에 정상이나 이런 것들을 다 고려해야 되기 때문에 네. 불편함이 심할 때는 꼭 병의원에 가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처음에는 독감이 아니었다가 예. 나중에 며칠 뒤에 계속 아파서 보니까 양성으로. 그런 경우도 있더라고요. 당연히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초기에는 안 옵니다. 신뢰는 하되 예. 너무 이것만 또 믿어서는 안 된다는. 초기에는 안 나올 예. 수 있다라고 안 생각하시면 나올 수가 있는 예, 거예요, 예, 독감이어도. 있습니다. 그렇군요. 예. 알겠습니다. 그 백신을 맞아도 독감에 걸리는데 왜 괜히 맞느냐 또는 예. 그 안 맞던 사람이 독감 백신을 맞으면 오히려 몸이 몸살이 난다. 예, 예. 이런 얘기들이 있어요. 예. 그러면 이제 맞아야 되는 이유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더 해주시죠. 예. 기본적으로 예방접종은 가벼운 면역 반응을 일으키기 때문에 사람에 따라서는 감기 같은 가벼운 증상을 앓을 수도 있어요. 몸살처럼. 네. 근데 이건 보통 일반적인 해열 진통제로 충분히 조절이 되고요. 예. 근데 백신을 맞아도 지금 독감 예방접종 효과는 60%에 70% 정도입니다. 근데 이 백신을 맞는다고 해서 다시 걸리는 분은 계시겠으나 제일 중요한 것은 중증 예방 효과입니다. 예. 그래서 백신을 맞은 분들은 가볍게 스쳐 지나가거나 예. 또는 입원할 확률이 굉장히 떨어지는 거죠. 어. 그래서 합병증도 덜 할 수 있고요. 예. 그래서 예. 이제 독감으로 실제로 10만 명당 1명 내지 두 분이 아직도 사망을 하십니다. 안타깝게. 네네. 그렇게 되면 굉장히 위험하고요. 고령층 임산부 만성질환자는 독감 접종이 그래서 중요한 것입니다. 예. 내가 안 걸리더라도 우리 가족들을 위해서 전파를 막는 효과가 있기 주변을 때문에 위해서. 다 맞아야 우리 코로나 때 경험했지 않습니까? 네네. 내가 맞아야 다른 사람한테 옮기지 그렇죠. 않는다. 예. 그걸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짧게요. 예방 수칙 뭐 한두 가지만 좀 가장 중요한 건 뭐가 있겠습니까? 예. 백신은 당연히 중요하겠으나 네네. 마스크 착용이나 기침 예절 그리고 사람 많은 곳에서 마스크 꼭 쓰시고요. 그리고 충분한 수면과 균형 잡힌 식사도 면역력을 높이는 데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우리 코로나 때도 잘 이겨냈던 이유 중에 하나가 이제 마스크와 거리두기 아니었겠습니까? 그렇죠. 역시나 잊지 말아야 되겠군요. 예.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동아대학교 한성호 교수와 함께 얘기 나눠봤습니다.